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올릭스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릭스를 다루게 된 계기, 공성찬님께서 제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공성찬님. 올릭스. 방송하기 전에 제가 약 5분 동안 올릭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봤는데요. 일단 바이오주로 보이고, 그리고 RNA 관련해서 좀 연구 중인 것 같아요. 미래 신약 개발의 핵심 기술인 RNA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질병에 대한 신약 개발 기업이라고 되어 있고, 탈모 치료제를 연구 중인 것 같아요. 탈모 치료제.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효능이 확인됐다. 동물 실험에서 확인됐다. 뭐 그런 기사가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죠? 상장 18년 9월, 8월 정도에 7월 정도에 상장된 것 같아요. 상장 당시에는 뭐 5만원 정도, 5만원. 왜 이게 안 뜨냐? 72,000원 정도에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가격은 55,800원입니다. 시가총액 3,600억 정도고요. 밖에 비가 많이 와서 영상을 좀 더 이렇게 저렇게 촬영해보고자 다루게 되었습니다. 좀 시간을 길게 잡아서 방송을 할 거예요. 기업 설명회도 이때 개최를 했고, 뭐 해서 추가 상장도 하고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좀 기사를 좀 더 볼게요. 동종업계 대비 현재의 낮은 시총이 매력적인 올릭스, 이렇게 해서 미국에도 회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전자공시에서 분기보고서를 봐주면 편해요. 비대칭 siRNA 기술 전용 실시권을 획득했고, 계속 이제 siRNA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약 개발을 개시 11년도에 했고, 비대 흉터 치료제 기술 이전을 했고요. 휴젤에다가 폐섬유화 치료제, 흉터 치료제, 자가전달 비대칭 siRNA 특허 등록을 했고, 미백 물질 국제 화장품 원료집 등재. 그러니까 이 흉터 치료제가 결국에는 연고가 되는 거고, 그리고 화장품이 되는 거예요. 네, 흉터 치료제. 그래서 화장품 관련해서도 뭔가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하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미백 물질도 있고, 난치성 비대 흉터 치료제 논문 게재도 했고요. 긴 비대칭 siRNA, 그러니까 거의 항상 RNA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표적인 RNA 바이러스예요. DNA 바이러스가 있고 RNA 바이러스가 있는데, RNA는 이렇게 이중나선, 단일나선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은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뭐라 하지? 바인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달라붙기가 쉬워요. 그 말은 뭐냐면 반감기가 짧고, 그 말은 뭐냐면 변종이 생기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RNA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기 때문에 뭔가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도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임상 일상 올릭스 101, 올릭스 101, 올릭스 101 계속 나오죠. 이게 이제 비대 흉터 치료제, 비대 흉터 치료제 관련해서 쭉쭉쭉 나왔고, 코스닥에 2018년 7월에 상장이 됐습니다. 국내 이상 진행 중이고 일상 종료가 됐고요. 영국에서. 사업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용어구나. 쭉쭉쭉쭉. siRNA 한번 볼게요. 표적 mRNA에 결합하여 표적 mRNA의 분해를 유도함. 게놈 프로젝트에 공개된 유전물을 바탕으로 모든 유전자에 대한 siRNA 설계가 가능하다. RNA 간섭 현상의 적용 분자다. 선풍기 꺼야겠다. 좀 복잡하죠. 이런 거는 뭐 전문가들이 알아야 될 거고, 우리는 투자할 만한가 그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가 전달 비대칭 siRNA 기술을 확보하였다. 그래서 난치성 질환에 대한 다양한 신약을 개발하는데 하고 있다. 뚜렷한 어떤 그런 얘기가 없네요. 암이면 암, 항암제면 항암제, 치료제, 백신 뭐 그런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RNA 관련해서 다양한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범위가 상당히 넓은가 봅니다. 아시아 최초로 임상 단계에 진입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siRNA 국소 투여 치료제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과 손색 없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 쭉쭉쭉쭉. 핵산 치료제 시장을 한번 볼게요. 매년 약 6% 정도 상승하고 있고, 1조 2천억 정도에서 2024년에는 1조 8천억 정도 달성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뭐 이 정도면 시장이 그렇게 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생소해요. 저도 되게 생소합니다. 이쪽 핵산 치료제 이쪽은. 온콜로지, HLB 관련해서도 온콜로지에 대한 얘기가 가끔 보이던데, 호흡기 치료제, 호흡기 질환, 이거 코로나하고 연관이 있겠죠. 카디오바스큘러는 그 심혈관계. 2020년 주로 한 이거 네 가지가 주요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레날 신장 질환이죠. 매출에 스핀라자 회사의 경우 17년에 이미 약 1000만 달러의 매출, 100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여 매출 예측을 약 9배 수준으로 큰 폭으로 초과를 했고, 온파트로는 출시 직후 4분기에만 12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한 분기에만 매출이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 있나 봅니다. 올릭스는 여기에는 없을 것이고, 신약 승인 기술 이전 시장도 이렇게 상당히 지난 10년간 3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기술 이전 거래가 RNA 치료제 분야에서 총 25건이 발생했으며 1조 원 규모의 메가델이 8건 발생할 정도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혁신적인 치료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좀 생소하네요. 저로서 상당히 생소한 분야고, RNA 간섭 치료제의 개요.
그래, 이제 시장이나 뭐 기전 이런 거는 대충 알겠어. 이건 이제 장기간 좀 시간을 들여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얘네가 연구하고 있는 게 올리고핵산 치료제인가 봅니다. 당사는 RNA 간접으로 기존 치료가 접근하기 어려운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신약 개발 기업입니다. 차세대 기술 개발 플랫폼인 올리고핵산 치료제 중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 발현 및 단백질 생성을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현실화된 기술입니다. 당사는 RNA 간섭 기술 중 확보하여 다양한 신약을 개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오케이. 올리고핵산 치료제. 그러면 그게 뭐냐? 아까 밑에 있었죠? 일반 유전자 치료제가 있고 올리고핵산 치료제가 있는데, 얘는 유전자 치료제는 생성이 결여된 단백질 발현을 유도한다. 올리고핵산 치료제는 특정 유전자의 단백질 발현을 억제한다. 작용 기간은 얘는 영구적이고 얘는 일시적이다. 유전자 변형에 따른 위험성이 대신에 없다. 유전자 변형되면 큰일 나죠. 분자량이 작다. 제조 방식은 생물학적 생산인데 얘는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거다. 퀄리티 컨트롤이 쉽다. 허가 과정이 명확하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장도 지금 아까는 얘네 시장만 얘기가 됐었는데 유전자 치료제 시장까지 이렇게 먹을 수가 있겠네요. 나중에는. 이렇게 내용들이 쭉쭉쭉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세대는 저분자 화합물 치료제, 2세대는 항체 치료제, 3세대는 올리고핵산 치료제다. 항체 치료제는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이런 켈로이드 같은 형태 있잖아요. 이런 거를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걸로 저도 받아들였거든요. 치료할 수 있으면 뭐 솔직히 말해서 모든 병원에서 다 쓰겠죠. 어떤 수술, 예를 들면 우리가 복강경 수술이 있고 개복 수술이 있는데 복강경 수술을 하는 이유가 이 켈로이드 때문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 제왕절개 수술 이렇게 한번 딱 하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흉터가 평생 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을 때도 그 흉터 따라서 이렇게 쭉 해서 수술을 하고 그래요. 그게 이제 샤워할 때마다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우리 손에 뭐 흉터가 있어도 작은 흉터만 있어도 그 신경 쓰이는데 평생 그건 가거든요. 그런 어떤 치료제. 신기하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피부에 관련된 거지만 체내에서도 이제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체내에 간 섬유화라든지 간폐 뭐 그런 수술 관련해서 위 같은 경우에도 위암 절개술을 하면 이렇게 쭉 섬유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시장이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다 일종의 섬유화라고 볼 수도 있겠죠. 간섬유화증 나왔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부 치료제도 나왔네요. 이게 5월 29일 분기 보고서. 프로그램은 당사 포유 자가 전달 비대칭 플루핑 기술을 개발 중이며 직접 표적하여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우수한 약효를 보이게 됩니다. 호흡기로의 효과적인 약물 전달을 위하여 비강내 투여 또는 흡입 투여에 적합한 제형으로 개발 예정입니다. 크게 그러니까
비대 흉터 치료제, 아까 사진으로 보신 거, 그 다음 폐섬유화 치료제, 그 다음에 망막, 아까 눈, 그리고 건성 환방 변성, 그리고 아까 간도 나왔었죠. 뭐 그런 것들을 개발 중인 듯 보여집니다. 원재료의 제품별 비중 100%, 주요 매입처에 대한 상황 이렇게 있고, 당사 자체적으로 생산선비를 갖추고자 하나 현재는 생산선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나중에 이제 공장을 생성하게 되면 몇백억, 몇십억, 몇백억이 또 들어가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주가에 영향이 어느 정도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매출은 신약 연구 개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국내외 기술 이전 계약에 따른 기술료입니다. 매출 10억 정도입니다. 활발한 기술 수출 및 연구 제휴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출액은 점차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장성은 확실히 있는 것 같죠. 위험이 뭐 외환 위험 이 정도면 뭐. 라이센스 계약 한번 볼까요? 효자일 상대로 비대용토 치료제 계약 체결은 꽤 전에 했고, 특허 만료일이 계약 종료일이래요. 총 계약 금액은 주석에 나와 있다. 수치 금액도, 그리고 임상 이상 진행 중이다. 현관 변성 치료제도 이렇게 있다. 수치 금액도 여기 적어져 있다. 일단은 대충 어떤 회사인지는 감이 좀 오죠. 감이 좀 왔습니다. 왔고, 정보 분석에서 재무제표를 살짝 볼게요. 주요 지분은 30%가 주요주들이 갖고 있고, 70% 6, 7에 42, 4,200만 주 정도, 4,300, 400만 주 정도 되겠죠. 그 정도가 유통되고 있고, 7, 4, 28, 200, 2,800억 정도가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 소진율 1.6% 정도고, 매출액이 엄청 적네요. 엄청 적고, 18년도 아까 7월에 상장이 됐는데 18, 19년도에 매출액 11억 정도, 10억 정도고, 영업이익도 좀 상당합니다. 2020년 말에도 비슷할 걸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장기적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약간 뭔가 이슈를 타려고 하고 있는 것 같긴 하고, 차트도 뭐 괜찮은 편이긴 한데, 일단 뭐 장기적인 어떤 목표가나 그런 걸 좀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투자하신 분들은. 그리고 그 장기라는 말이 1년, 2년 이건 장기가 아니에요. 3년 이상, 최소 3년 이상 이렇게 잡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 제가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차트만 좀 보면은 당연히 뭐 이때가 제일 많겠죠. 이때 처음에 들어왔다가 가격이 지금 낮은 상태로 쭉 지속이 되니까 평단이 좀 낮아졌겠죠. 한 이 정도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상승해서 가장 중요한 매물대죠. 여기는 지금 지지층이고, 매물대 가장 중요한 부분을 1단계 매물은 어느 정도 소화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 매물 이쪽 구간이 이제 관건입니다. 이쪽이 오면 그냥 원금 회복 됐으니까 팔아먹자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그걸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뭔가 코로나 관련해서 이슈가 생기거나 해서 타게 된다면 이 정도에서 좀 더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렇게 날아오르겠죠. 근데 매물대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고,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런 매물, 처음에
상장한 첫날 7만원 정도에서 이렇게 확 내려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매물 7만원 정도를 뚫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릭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우리나라에만 지금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다 각자 나름의 어떤 전문성 있는 방법을 통해서 코로나 치료에 도움이 되겠다 뭐 이렇게 당찬 포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칫하면 돈만 쏟아붓고 아무것도 못 얻는 그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자기네 돈 아니죠, 솔직히. 그 이거 유상증자나 뭐 이렇게 돈, 그걸 비밀로 돈 이렇게 확보해서 한 거니까 자기네 돈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도 하고 뛰어드는 거예요, 지금 회사들이. 코스닥, 코스피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는 선별을 잘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텔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다르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입장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텔콤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얼추 이렇게 봐도 약간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제 구독자분들 중에는 요때랑 요때 이 정도 평단에 형성되어 있는 주주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슈 관련해서 휴머니젠이 실패를 한다고 해도 아, 치료에 관련 없다더라. 근데 이 휴머니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치료제로 각광을 받긴 했지만 원래 사이토카인 폭풍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왔어요. 한 7년, 한 6년, 7년, 거의 10년 가까이를. 그러니까 굳이 코로나랑 엮이지 않아도 사이토카인 폭풍 치료제로 각광을 받으면 언제든지 나스닥 상장이 될 수 있는 업체예요. 유일한 최고의 악재는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이토카인 폭풍을 오랫동안 혼자서 이렇게 연구를 해왔는데 지금 전 세계의 유수의 제약회사들이 다 이걸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 코로나 관련해서. 그러면 이 코로나의 주요 부작용 중 하나가 사이토카인 폭풍이기 때문에 얘네가 우연히 개발을 했는데 사이토카인도 폭풍이 치료가 돼버려. 그러면 휴머니젠 약은 더 이상 거의 나가리 돼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이 저는 악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제 구독자분들 중에 텔콘 RF제약 주주분들은 굳이 코로나에 안 엮여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사실 텔콘에 투자한 사람들은 휴머니젠 보고 투자한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휴머니젠 보신 분들은 KPM테크를 보고 투자를 했겠죠. 그 외에도 기다리고 있는 호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텔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올릭스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이제 전반적인 코로나 치료제에 득달같이 달려든 업체들 얘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그냥 이런 차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다른 종목 차트가 약간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이렇게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데 이 매물대가 두꺼우니까, 또는 막 이렇게 튈 때마다 뉴스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띄우고 팔고 띄우고 팔고 띄우고 팔고 이제 마지막에 띄우는데, 이때 만약에 내가 코로나에 연관이 있다고 하네? 이때 사가지고 이 종목 어때요? 이 종목 어때요? 하면은 그 종목 상담하는 사람들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괜히 희망적인 얘기를 했다가 떨어지면 완전 손해인데, 만약에 자기가 떨어질 것 같아요 해가지고 오르면 그건 뭐 자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이때 들어가신 분들, 코로나 하나만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나중에 피볼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그만큼 악성 매물이에요. 이때 들어오신 분들은. 대충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왜냐면 언제든 매도할 수 있는 매물대 중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본인들이. 이때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서도 이때 들어오신 사람들은 매물대가 돼버린 거예요. 대충 좀 이해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올릭스 회사가 꼭 코로나만이 아니라, 코로나는 진짜 단기적인 이벤트일 뿐이고, 뭐 이 정도 차트를 이 정도로 올리기 위한 그거일 뿐이고, 직접적으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그리고 지속적으로 매출이익을 이렇게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떤
재료가 있는지, 그거를 본인이 투자한 돈이 상당히 그 금액이 크다고 하면은 이 분기 보고서를 낱낱이 읽어보셔야 될 거예요. 특히 사업 내용 부분. 이쪽만 잘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명백한 거는 아까 그 약이 상당히 재산권도 많고 라이센스 아웃도 했다고 했잖아요. 나쁜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절대로. 기반기술, 미백, 이 올릭스 101, 102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미백, 아토피, 탈모, 노인성 환반병성, 이거는 이제 눈 관련해서죠. 특발성 폐섬유화, 노인성 환반병성 뭐 이렇게 해서 특허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니까 길게 보시면은 나중에 언젠가는 제 값을 찾아갈 것 같다. 그리고 좀 이 기사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데다 동종업계 다른 기업보다 낮은 시총이 매력적이라고 진단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이 기사에 나왔었어요. 죄송해요. 에로우헤드는 이제 해외 RNAi 업체랑 비교한 거예요. 여기는 임상 2상에 진입했고 디서나는 임상 1, 2상에 진입했다. 대부분 리서치 단계에 있다. 근데 에로우헤드는 시가총액이 32.6달러고 6억 달러고 디서나는 9.6달러에 달한다. 1조 원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3배 정도의 그게 있다는 건데 문제는 그것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은 미국 기업이잖아요. 나스닥 기업이랑 비교를 한 것 같거든요. 어쨌든 해외 뭐 미국이거나 유럽이겠죠. 그쪽은 액수 자체가 달라요. 이렇게 돈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솔직한 말로. 그리고 나스닥 시장이라는 거에 대한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남다르죠. 코스닥이랑은 말도 안 되게 다르죠. 그런 특성이 있어요. 확실하게. 기관 투자자나 뭐 그런 거, 펀드나 뭐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을 거고.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코스닥 코스닥에 상장된 제약회사 탑 10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이거랑 나스닥에 상장된 제약회사 탑 10에 투자하는 탑 100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디에 돈이 더 많이 몰리겠어요? 당연히 여기에 훨씬 많이 몰리겠죠. 그 차이는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같은 리서치 단계인데 얘는 1억인데 얘는 1조인데 얘는 3,600밖에 안 해. 와싸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될 거예요. 이 기사가 아무리 뜬다고 해도 단기간에 얘가 실총 1조가 되진 않을 거예요. 엄청 특히 우리나라 바이오 업종은 진짜 그 최악의 상황을 감수하고 내가 이 돈을 한 3년에서 5년은 묶여도 무방하겠다 싶은 돈만 이렇게 묶어두시고 그 종목에 연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근데 뭐 기술력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다만 아직 매출이 잡히기에는 아직은 많이 남았다. 그리고 그 파급 효과도 다르죠. 파급 효과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이 파급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뭔가 뉴스가 뜨면 팍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 오르는 정도가 다른 게 파급력이라고 저는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올릭스의 RNAi 뭐 이게 있었죠. 근데 이게 상당히 생소하죠. 탈모 치료제 탈모랑 연관이 있기는 한데 올릭스에서 탈모 치료제 개발을 했다.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 기술이 제전하는 어떤 회사에서 탈모 치료를 했다. 그 원천 기술이 올릭스에 있다 하면은 대박 나겠죠. 근데 그 외에 아까 제가 기억하는 게 망막변성 그리고 폐섬유화, 간섬유화 뭐 이런 그리고 흉터 치료제 이런 건데 얘들은
어떤 다른 이슈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뭐 중국발 화장품 관련해서 막 이렇게 우리나라 돈이 막 들어오고 중국 돈이 우리나라로 막 들어오는 상황에서 모든 상처, 대형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막 기자들이 막 이렇게 떠요. 그러면 올릭스가 대박 나겠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시즌처럼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해서 매출이 겁나게 오르고 있다. 또는 항암제 HLV에서 항암제를 개발 성공했다. 임상 3상 성공. 이렇게 기사가 뜨면 엄청나게 오르겠죠. 근데 RNAI에 대해서 임상 성공했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좀 생소하잖아요. 회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파급력도 다소 무리가 있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근데 또 모르죠. 그거는 이제 세력들이 그 뉴스를 이렇게 띄우는 세력 주체들이 어떻게 말을 만드냐의 차이기 때문에 차트 자체는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아까 글 남겨주신 분의 평단이 저는 궁금해요. 만약에 이 정도라고 하면은 좀 길게 보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이 매물을 이겨내야 돼요. 근데 이걸 이겨낼 때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금액만 투자하신 거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추가 매수를 혹시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 단기적으로는 추가 매수 이 구간에서 계속 줄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는 이라고 하지 말고 54,000원 아래 정도에서 매수를 하면 아주 좋고요. 54,000원 아래에서 매수하면 아주 좋을 것 같고 아마 그 금액이 안 올 거예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안 올 거예요. 그러면 55,000원 아래로는 한 번 더 줄 것 같아요. 55,000원 아래로. 그때 좀 더 사보고 그 다음에 이 매물대 위로 한번 이렇게 찌르면서 튀어 오를 것 같거든요. 지금 이렇게 오르는 거 보면 이 위로 한번 튀어 오를 때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저는 이제 글 남겨주신 분이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비중인지도 모르니까 매도하시고 좀 현금을 더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여기 위로 한번 튀어 올랐을 때 팔고 그 다음 요 밑에까지 다시 왔을 때 좀 더 사고 왜냐면 여기 이 주변에서는 여러 번 흔들릴 거예요. 몇 번 이렇게 찌르고 내리고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건 있죠. 확실하게 상당히 큰 호재 대형 호재가 뜨면서 시장의 주목을 막 받았어. 제가 말했던 파급력을 얻었어요. 얘가 그러면은 한 번에 뚫고 갈 수도 있겠죠. 예, 그거는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저 같으면 텔콘에서 제가 당한 상처와 트라우마를 적용을 시켜보면 이 위로 한번 딱 튀었을 때 어느 정도는 팔아야 돼요. 그렇게 예약 매도를 걸어 놓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상당히 많은 시간 올릭스 한 종목에 대해서 할애를 했습니다. 종목을 사라는 말씀도 아니었고 제가 전문적으로 올릭스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습니다. 방금 지금 같이 공부해본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 정도는 감안을 해서 들어주시고 간혹 이렇게 컨텐츠 거리가 없다. 텔콘이나 HLB 요즘 뉴스가 별로 없죠. 그럴 때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신 종목들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릭스의 종목에 대해서 뭐 정보 공유하실 게 있으시면 이 영상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시면 아까 종목 상담 요청하신 분께서 보고 또 판단을 해주실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